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사는 또래 교사와 함께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을 순간표적기록법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눈에 띄는 건 순간표적기록법. 자, 순간표적기록법에 관한 진술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순간표적법으로 여러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 여기 순간표적기록법의 상위 버전인 시간 관찰 기록 또는 간격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록법 또는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이 하지 못하는 여러 아동을 관찰할 때 쓰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순간표적 기록법은 상호작용 행동의 선행사건 및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나오는데 알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호작용의 횟수나 상호작용의 빈도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여기 나와 있는 선행사건 및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냐면 LBC 관찰 기록이라든지 1호기를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횟수, 빈도 이런 것들만 알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상호작용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여부는 관찰자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관찰자 신뢰도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상호작용 행동이 매 간격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을 때 해당 간격의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표적기록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상호작용 행동 발생률은 행동 발생 간격수를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간격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고요.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 관찰과 측정 일치도를 구하는데 이 일치도 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더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 기출문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간간격 기록법, 그러니까 시간 관찰 기록법, 간격 기록법과 관련된 뭐가 나온다고? 기록하는 자료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호형이요. 그래서 기억할 건 얘네들 친구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부호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호형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관찰자가 일치도를 구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의 부호를 이렇게 적어 두고요. 본인이 어떻게 해요? 행동을 보고 이 부호를 쓰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친구가 있죠. 어떤 친구? 이렇게 HTP 써놓고 봤을 때 관련 내용을 체크하도록 만드는 준비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준비형과 부호형 말고도 문제 행동을 또는 표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왜 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추적형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확인해 보면요. 다 확인해 보면 전체 문제 행동 발생이 30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일치한 내용이 27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의 27 곱하기 100을 하면요. 정답은 9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세면 총 30개가 나오고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관찰 기록과 관련된 기록 방법 또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다음은 어느 통합학급에서 유치원 만
3, 4세 교육과정, 사회생활 영역, 친구와 사이좋게 지낸 데를 지도하면서 유아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발달지체 유아인 현주의 목표행동을 관찰해서 나타난 관찰기록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네. 관찰 대상은 김현주고요. 목표행동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거고 관찰 방법은 뭐다? 순간표적 기록법입니다. 두 교사가 4분 동안 15초 간격으로 목표행동을 관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록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두 관찰자의 관찰자 간 신뢰도는 75%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보면 되지.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면 총 16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6분에 이 중에서 지금 일치한 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일치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자, 그러면 이거 16분의 11 곱하기 100을 하면 11 안에 12구나. 12죠. 어디야? 맨 마지막 것도 12라고 하면 이거 7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12 곱하기 100을 하면 75가 나오기 때문에 관찰자가 신뢰도는 7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위 관찰 기록지에서 현주의 목표행동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선행사건 후속 결과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3번 각 관찰 구간에서 목표 행동이 5초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만 플러스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이 같은 경우는 순간 관찰 기록이기 때문에 순간 표적 기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두 교사의 관찰에서 현주의 목표 행동 발생 횟수가 같기 때문에 구인 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인 타도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인 관련 변이는 구인 타도로 하죠. 뭐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찰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순간 표준법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는 서른사건 중재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유치원에서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발달지체 유아 지형에 대한 기능평가에 근거하여 문교사가 적용한 중재 방법과 그에 대한 지원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맞는 거 빼고 틀린 거 찾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중재 방법 서른사건 조절이라고 해서 지원 내용, 지원을 위해서 칸막이로 활동 공간을 구분하였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른사건 중재는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칸막이로 활동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서른사건 조절에, 서른사건 중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서른사건 조절 30분 정도 진행하던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15분으로 줄여 진행하였다. 이게 과정 난이도나 시간을 줄이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른사건 중재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3번 서른사건 조절 등원 시 교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지영이를 위해서 바깥 놀이를 첫 번째 활동으로 제공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이 좋아하거나 그리고 학생의 참여 동기를 높이는 활동을 순서를 조절해가지고 학생의 동기를 높일 수 있잖아. 이런 것들 또한 전부 다 서른사건 조절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후속 결과 조정 활동 시작정 지영이가 좋아하는 친구를 옆자리에 앉게 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른사건 조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후속 결과 조절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5번 후속 결과 조정 활동에 잘 참여하는 경우 지영이가 원하는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얘기해서 활동 강화제를 주는 거잖아요. 이 강화는 이 후속 결과 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고 따라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공립유치원 통합학급에 다니는
발달지체 유아들의 문제행동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능평가를 실시해서 얻는 결과표이고, 보기는 이 결과표를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보기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획. 진구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기술 기술 목표는 문제행동을 대체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진국 내용을 보시면 선행사건, 교실에서 특수교육 보조원과 함께 개별활동을 하는데 문제행동은 특수교육 보조원을 발로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보조원과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함께 개별활동하는 건 예를 들어서 개별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이 행동을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대체행동을 지도하면 돼요. 근데 이 대체행동을 지도할 때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면서도 문제행동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행동을 지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획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니은 기능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경수의 문제행동의 기능은 소리 지르기다. 자, 경수 같은 경우 교사가 다른 일을 수행하느라 경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소리를 지름, 교사가 경수에게 관심을 보임.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네, 문제행동의 기능은 뭐다? 관심 끌기예요. 근데 지금 니은에서는 기능이 아니라 행동을 적어놨죠. 소리 지르기. 그래서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디귿, 수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도록 반 친구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은 수미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사건 중재다. 자, 신체적 접촉을 싫어하는 수미에게 친구가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친구들을 과격하게 밀침, 친구들이 수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문제행동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을,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된 목적은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보다는 처벌을 했기 때문에 선행사건 중재보다는 후속 결과 중재에 초점을 둔다. 이거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PBS 같은 경우 목적이 뭐다?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선행사건 중재를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선행사건 중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고요. 이제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강화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13번 문제네요. 다음은 교사가 강화를 적용한 후 발생한 문제 상황과 수정한 강화 계획에 나열한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적용 후 발생한 문제 상황을 보시면 학생이 과제를 완성할 때마다 과제를 주었더니 과자를 너무 많이 먹게 되었다. 자, 뭐뭐 할 때마다 주는 건 연속 강화 계획이고요. 그것 때문에 애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정한 강화 계획을 보면 교사는 학생이 과제를 10개씩 완성할 때마다 과제를 준다고 되어 있죠. 수정 전에는 할 때마다 줬고요. 수정 후에는 10개씩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강화 계획에서 네, 간헐 강화 계획으로 바뀌었고, 이 간헐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개수와 관련 있는 비율 강화 계획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0개씩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 학생이 인사할 때마다 초콜릿을 주었더니 초콜릿에 지나친 관심을 보였다. 이것도 할 때마다 초콜릿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강화 계획을 했는데 이때 주는 건 초콜릿이잖아요. 이거 음식물 강화제, 뭐 1차 강화제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정 후 같은 경우는 교사는 학생 인사할 때마다 칭찬을 하였다. 이 칭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강화제이면서 뭐 사회적 강화라고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학생에게 30분 동안 혼자서 책을 읽게 하고 매 5분마다 점검해서 토큰을 주었더니 점검할 때마다 집중해서 책을 읽는 척 하였다. 자, 여기 보면 시간이 나와 있죠. 이 시간 같은 경우는 간격 강화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매 5분이기 때문에 고정 간격으로 강화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을 알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그냥 읽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네, 강화 후 휴지 현상을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교사는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3분 후, 5분 후, 2분 후, 다시 말해서 랜덤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네, 고정에 반대가 되는 이제 변동으로 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을 볼게요. 보기 내용을 보니까 기억, 간은 강화 결핍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결핍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 많이 먹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포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니은 간의 고정 비율 강화 계획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도 얘기했죠. 네, 고정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디귿 나는 2차적 강화를 사회적 강화로 수정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무조건 강화제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1차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리을 고정 간격 강화 계획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변동 간격이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할 때마다이기 때문에 둘 다 연속 강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정 강화 강화 계획으로 바꿨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미음 다는 강화 포만으로 생긴 문제다. 네. 강화 포만으로 생긴 문제이기보다는 이거 강화 후 휴지 기간 또는 강화 후 휴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고 비읍 다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으로 수정한 거라고 되는데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변동 간격 계획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비읍이 되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 선택형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해석은 여러분들이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14번.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형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토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특수학급 3학년 정서행동장애 학생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관찰한 내용이다. 특수학급 박교사가 가정에서 적용하도록 민지 어머니에게 제안할 수 있는 중재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학생 민지고요. 선호하는 것, 소위 말해서 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스티커, 귤, 장난감 로봇, 텔레비전 시청하기, 그림 그리기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자, 보시면 ABC 관찰을 했는데 어머니가 숙제하자라고 말함.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림. 어머니가 민지가 손을 들고 서 있게 함. 누가 보더라도 이거 숙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숙제를 가지고 민지에게 다가감. 할머니 방에 뛰어가 할머니가 얘기함. 어머니가 민지에게 손을 들고 서 있게 함. 결국에도 어떻게 된다? 숙제는 안 하는 걸로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언사건 중재와 후속작업 중재를 할 텐데 동그라미 1번 민지가 숙제를 하지 않을 때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무시한다에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이 무시한다를 전문용어로 속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강화제를 주재함으로써 미래 발생 가능성을 행동의 미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 숙제를 안 하면 무시하면 민지는 땡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재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후속 자격 중재에 보면 숙제 난이도를 민지에 맞게 순차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걸 형성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성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적 행동의 뭐 양, 그리고 질, 강도, 시간들을 늘리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표현했잖아. 이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동 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난이도를 수정하는 거와 관련이지 정확하게는 교수 적합화와 관련이지 형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더라. 그래서 1번은 다 택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민지와 숙제 일정을 미리 약속한다. 이거는 미리 약속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선언사건 중재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숙제를 하지 않으면 5분 동안 벽을 서 있게 하겠다고 말해준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을 행동계약이라고 하는데 행동계약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준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정에서 숙제할 장소를 민지가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하는 거는 선택권 중재잖아요. 자, 그럼 토큰 경제를 할 텐데 숙제를 하면 스티커를 1개 주고 스티커 3개를 모으면 장난감 로봇을 준다라고 돼 있죠. 알다시피 이 장난감 로봇은 민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아는 듯이 토큰이라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를 줌으로써 학생에게 필요한 선호하는 물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건 토큰 경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민지가 밤에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한다고 되는데 이건 알다시피 살인사건 중재보다는 배경사건 중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민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잠을 못 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행동 연쇄가 나오죠. 행동 연쇄 같은 경우 매일 5분씩 시간을 늘리면서 그 시간 동안 숙제를 하면 스티커를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거는 연쇄가 아니라 형성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연쇄가 아니라 형성이고요. 그리고 5번 내용을 보시면 어머니와 함께 오늘 숙제가 적힌 알림장을 확인한다.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것도 살인사건 중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5번이 제일 문제인데 타임아웃이라고 했죠. 이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문제 행동을 하면 일정 기간 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없애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민지가 숙제를 하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이거 이렇게 보면 맞아요. 뭐가? 이렇게 보면 타임아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텔레비 안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타임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아웃의 정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정 기간 모든 정적 강화 인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텔레비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못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좋아하는 것들 다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5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14번 관련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5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